안녕하세요. 머니 다큐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중국발 리스크, 그리고 미국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죠. 저는 대폭락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완전 선물 시장에서는 막판에 살짝 끌어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죠. 제가 나스닥이 야 정말 한 1300 뚫릴까 말까 할 때 저는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바로 이렇게 끌어올리더니 1460에서 마감을 했고요. 주가 지수로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% 가까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흐름 자체가 뭐 꺾인 건 사실이다. 하지만 이게 이게 완전히 박살난 건 아니다라는 이런 찝찝함 때문에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. 일단은 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4일 연속 음봉 치면서 하락 마감을 했던 적이 최근에 거의 없어요. 보시면은 다 뭐 하루 이틀 떨어지다가 반등해 버리고 뭐 심하게 빠져봤자 뭐 2, 3일인데 요번에는 4일 연속 음봉 하락 마감했다는 거.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는 다소 찝찝함. 그리고 이제 그 김영익 교수가 항상 얘기하는 이 호주 달러, 미국 달러 이 외환 차트가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끝났다는 것. 그리고 일요일 밤 12시 3분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 시세가 좀 강하게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이 월요일 날 상승할지도 모른다.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풍겼는데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곧버스 투자자님들에게 좀 안심을 드려야 되니까 한번 일단은 샨샤댐이 52피트가 남았대요. 그 센티미터로 따져보니까 1500 뭐 몇 센치니까 한 15m에서 16m 사이 요쯤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 한 며칠 전 그때가 아마 14m 정도 남았으니까 오히려 여유분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예요. 왜냐면 이제 비가 내리는 속도보다 이제 방류하는 양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다소 조절을 했던 것 같고, 어쨌든 경고 레벨 수준 이상으로 물이 차 있다라는 거,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. 샨샤댐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악재는 맞아요.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세계 시장에 공급했던 것들에 대한 파이를 우리나라가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호재,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악재는 사실입니다. 샨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 GDP의 40%가 박살난다라고 하죠. 굉장히 위험한 건데 사실상 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조금 다루기 시작하죠. 그러면 이제 문정부도 요즘 트렌드가 살짝 미국 편으로 슬쩍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. 원래 중국 안 좋은 기사들은 거의 안 보내는데. 그리고 요거는 좀 충격적인 기사인데, 요 박상호 TV 들어가셔서 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국 내 그런 도시 지역에 그 방사능이,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한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. 마치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듯한.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핵이 많기 때문에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피를 하라. 이런 포스터를 굳이 이 시국에 붙일 필요가 있나? 이 말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,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, 일단은 요거는 이분이 말한 거라서 뭐 100% 팩트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, 어쨌든 이런 영상까지 있는 거 보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점. 그리고 이것도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, 이게 이분이 김정민이라는 분인가? 하여튼 이분 영상을 보면, 물론 제가 안에 디테일하게 영상을 보니까 7월 14일 일이에요. 오늘이 7월 26일이니까 27일이군요. 뭐 어쨌든 그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, 일단 미얀마 정부 쪽에
앞으로 중국 쪽으로 쌀을 수출하지 말라라는 경고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. 예, 그거에 대해서 미얀마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무역으로만 박살내는 게 아니고 굶겨 죽이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.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도 있지만 메뚜기 떼도 있고요. 남부지역에는 이제 가뭄도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은 이래저래 그 곡물 수확량이 아주 대폭 줄어들 겁니다. 올해. 근데 미얀마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곡식들을 수입을 못하면은 이제 중국이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먹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지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, 어쨌든 지금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강하게 때려잡는다라는 거. 근데 그거를 좀 느끼는 점이, 제가 늘 그 현미 선물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완전 폭락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원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. 왜냐면 중국이 그 자국 내에서 그 식량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쌀을 수입할 텐데 그 수출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죠, 트럼프가. 그러면은 이제 곡물 가격도 안정세를 찾는다는 건데, 이렇게 한없이 오르던 현미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했죠. 물론 14일 트럼프가 그 언론 기사에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은 요쯤입니다. 예. 근데 그 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건지는 확실하지는 않고요. 어쨌든 중국을 압박하는 걸로 지금 어쨌든 미얀마 쪽으로, 그리고 뭐 그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그 기름 원유를 이제 수입할 때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거를 뭐 영국 쪽에서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뒷 배경에는 중국이랑 그 기름을 위안화로 거래하는 산유국은 또 박살내버리겠다. 베네수엘라처럼 뭐 이런 뒷 배경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 스탠스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, 이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이건 뭐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는 건데, 뭐 일본 코로나 확진이 이제 755명, 뭐 5일 연속 700명 이상 감염되고 있다라고 하는데, 아베 정권은 아직까지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제 제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.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그 로빈훗이라고 하죠. 저는 이게 제목이 모두는 하루 상인입니다라고 하길래 뭐 그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주식 트레이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 미국 쪽에서도 계좌 개설 수가 보시면 제일 많을 때는 이게 6, 5, 4월이겠네요. 4월에 26만 건. 그래서 올해만 해도 거의 뭐 한 50만, 60만 건에 달하는 주식 계좌가 늘어났다. 그리고 그 저도 몰랐는데 그 S&P 500 같은 경우는 주식 거래를 할 때 S&P 500 이 거래를 하기 위한 비용이 또 따로 있대요. 월 회비 같은 게.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키움증권 계좌 개설하면 뭐 거래하면 거래수만 붙는데 미국에서 S&P 500은 이 그 차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나간다. 근데 그 비중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급증했다라는 거고, 그리고 로빈훗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거 보면 미국보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더 좀 잘한다라는 느낌. 우리나라는 아마 이 테슬라가 거의 제일 높았나? 하여튼 그렇죠. 근데 우리도 현대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듯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원체 튼튼한 회사였으니까 뭐 이런데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했었고, 뭐 그 항공사들 뭐 디즈니 뭐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국내 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 수익 낸 게 로빈훗보다는 좀 커 보이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, 개인적으로요. 그리고 그 코로나가 계속 이제 좀 심해지면서 이게 좀 주체가 안 된다.
근데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라보는 이게 뭐 긍정적인 그 지표를 얘기하는 건데, 처음에는 뭐 60%가 뭐 잘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한 44%까지 정책이 좀 잘못됐다라는 시선이 좀 강해지고 있는 점. 그리고 예, 그런 내용입니다. 이거는. 그리고 어쨌든 그 뭐 10만 명을 검사를 했을 때 그 몇 명이 발생하느냐 요 지표는 얼마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냐라는 그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, 그게 5%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15%라는 거. 그러니까 그 추적 불가능한 그 무증상 감염자들이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가 거의 1%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15%면은 앞으로도 이런 증가율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,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.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온 게 이제 그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, 요거에 대한 합의점을 아직 못 찾았다. 그래서 아마 7월 말까지가 그 정책인데, 지금 그 이번 달 안에 끝나야 다음 달에 바로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8월 첫째 주가 끝난 후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,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8월 달에는 지원이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지금 실업자들한테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 복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직한 사람들에게만 인센티브를 주자, 아니다 다 줘라,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원 금액에 대한 차이, 그리고 어떤 분야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민주당 쪽은 좀 더 많이 줘라, 공화당은 좀 이제 좀 관리가 필요하다, 이런 느낌에서 계속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쨌든 이런 정부 지원책이 최소 뭐 한 1조 달러는 또 더 풀릴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유동성 잔치가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점, 요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다만 이제 미국 중앙은행 대주보 그 페드의 그 자산이 1, 2, 3, 4 이제 5주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, 이제 그 시장에 좀 더 어떤 큰 호재거리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저번 주부터가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뭐 제가 곧버스를 들어온 지가 이제 거의 뭐 3달이 다 돼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신하고 싶진 않지만, 어쨌든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8월 달에는 부양책을 내놓을 거는 확실해요. 근데 그 부양책이 단순히 그 돈을 더 푸는 것만으로 이번에도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,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. 왜냐면은 이번에 올랐다라는 거는 뭐 부실 회사채까지 뭐 다 사준다,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, 뭐 3조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, 그리고 금리도 한 방에 0%대로 확 낮췄다라는 그런 복합적인 것들로 시장이 굉장히 강했지만, 이제 그 시장이 강할 수 있었던 요인들이 전부 이제 상쇄가 됐다라는 점은 증시 조정의 시작이 진짜 이제 본격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부정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주 달러 요거. 네, 이건 어차피 뭐 김영인 교수가 보는 지표이긴 한데 생각보다 최근 장에서 좀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꾸준히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네.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, 제가 주말 동안 그 오건영 팀장님의 책 2권을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고 뭐 읽어보면서 이렇게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하는데, 이 오 팀장님의 이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못해도 다음 주 안에 도서 리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꼭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들 주무시고 계시겠지만, 자, 내일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